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시골 마을에 살던 우직한 총각 돌쇠. 그는 밤마다 꿈에서 꽃님이의 비밀스러운 곳을 보고 땀에 젖어 일어났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꿈에 옥황상제가 나타나 내가 꽃님이의 달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지 못하면 그녀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는데, 달빛 아래서만 보이는 꽃님의 숨겨진 모습, 그리고 매일 밤 돌쇠에게 찾아오는 은밀한 시험. 과연 돌쇠의 단단한 의지는 꽃님의 깊은 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경상도 시골 마을의 자랑, 힘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순박한 청년 박돌쇠. 꽃님이 아가씨, 혹시 오늘 딴 튼튼한 가지 못 봤소? 남자들 꿈속에 매일 밤 등장하는 신비로운 아가씨 꽃님이. 돌쇠야, 오늘 밤달이 참 예쁘다. 여기 한번 잡아볼래? 인간들의 사랑을 시험하는 좀 이상한 옥황상제. 이 바보 같은 놈아, 꽃님이의 달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야 한다니까. 한 끼 먹을 걸 10끼 먹는 마을 최고의 수다쟁이 뚱고만석. 돌쇠야, 네가 매일 요상한 꿈을 꾸는 건 그게 다 욕구불만 때문이다. 욕구불만. 귀에서 입으로 3초 만에 전달. 입만 열면 소문이 된다는 변씨 부인. 내가 어젯밤에 꽃님이가 숲에서 맨몸으로 그림 그리는 거 봤다, 아이가? 돌쇠와 꽃님의 인연은 3년 전 그 특별한 보름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 붉은 별이 동쪽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 돌쇠는 이상한 예감의 숲으로 향했지요. 그곳에서 그는 하얀 옷을 입은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꽃님을 발견했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깨어난 꽃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그녀를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빈 초가집에 모시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녀를 돌보았지요. 그때부터 돌쇠의 마음속에는 꽃님을 향한 특별한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머슴은 꽃님이만 보면 얼굴이 빨개져 말도 제대로 못한다 카이. 마을 사람들은 수줍음 많은 돌쇠와 신비로운 미모의 꽃님을 보며 이렇게 수군거렸지요. 사실 돌쇠는 매일 꽃님의 집 앞을 서성이며 땔감이나 물을 날라주는 핑계로 그녀를 만났습니다. 꽃님은 그런 돌쇠에게 항상 따뜻한 미소로 답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언제나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답니다. 돌쇠야, 네 덕분에 내가 살아났어. 항상 고맙게 생각해. 순박한 돌쇠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터질 듯 행복했고, 언젠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전할 날을 꿈꾸며 밤마다 꽃님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 꽃님에 대한 그의 꿈은 점점 더 이상하고 야릇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빛이 어슴풀의 창문을 통해 비치는 여름밤, 돌쇠의 초가집 안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꽃님이 거기는, 아이고.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돌쇠가 신음하며 다리를 베베꼬고 있었는데 벌써 열흘째 같은 꿈이었지요. 꿈속에서 꽃님이는 달빛을 받으며 하얀 살결을 드러낸 채 신비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달과 꽃이 어우러진 이상한 문양이었는데 꽃님이가 붓을 들 때마다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갔답니다. 헉, 또 이런 꿈을? 돌쇠는 벌떡 일어나 자신의 아래를 확인하고는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이러다 진짜 내가 미치는겨. 아침에 꽃님이 얼굴을 어찌 뵐고.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 갑자기 푸른 빛이 가득 차더니 돌쇠의 눈앞에 위험 있는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보 같은 놈아, 매일 밤 야한 꿈이나 꾸고 있으니 꽃님이가 위험해지는 거다. 돌쇠는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시여? 누구십니까? 나는 옥황상제다. 너의 꿈을 통해서 경고하러 왔다. 옥황상제가 말하면서 갑자기 씩 웃더니 눈을 찡긋했습니다. 꽃님이의 달 속에 숨겨진 비밀을 3일 안에 찾아내지 못하면 그녀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에이, 그렇게 겁먹지 마라. 너 같은 총각에게 아가씨를 만날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녀의 달을 찾는 걸세. 아, 물론 하늘의 달 말고 특별한 달 말이야. 알아서 찾아보게나. 뭐라고 해? 달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니. 그게 무슨... 하지만 옥황상제의 모습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기억해라. 3일 뿐이다. 그리고 그녀의 그림이 답이다. 휙하는 소리와 함께 옥황상제의 모습이 사라지고 돌쇠는 다시 한번 식은땀에 젖은 채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마을 주막에서 만석을 찾았습니다. 막걸리를 홀짝이며 배를 쓰다듬고 있는 만석에게 어젯밤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 행님, 내가 어제 꿈에서 옥황상제를 봤심더. 꽃님이 아가씨가 위험하다고 꽃 속의 달을 찾아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오? 껄껄. 꿈은 반대라 카더라. 만석이 배를 떨며 웃었습니다. 네 그 꿈이 뭐고 하면 옥황상제가 꽃님이 아가씨 꽃밭을 네 우미로 쫙쫙 갈아줘야 구한다 이 말이라 카이. 아가씨를 달비 보이는 데서 꽃이 활짝 피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네 쫄래쫄래한 우미로 할 수 있겠나? 행님, 아이고 그런 말씀 마이소. 제가 어찌 꽃님이 아가씨한테 그런 생각을 하겠소. 돌쇠가 귓볼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석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근데 말이다. 달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 혹시 달이 피는 꽃을 말하는 게 아닐까? 달이 피는 꽃이 뭡니까? 고대 전설의 달의 정령이 인간 세계에 내려올 때 그리는 그림이 있다 카더라. 그림에 달의 힘을 숨겨두고 특별한 사람만 그 비밀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전설인디. 돌쇠는 갑자기 유식해진 만석을 이해하게 바라봤습니다. 행님은 와 이런 걸 알고 계십니까? 뭐 술집에서 이것저것 들은 거지. 만석은 급히 주제를 바꿨습니다. 야, 그냥 꽃님이한테 가서 고백이나 해라. 꿈 같은 건 다 헛것이다. 하지만 돌쇠의 머릿속에는 옥황상제의 경고가 계속 맴돌았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변씨 부인이 두 손을 휘저으며 열변을 토하고 있었지요.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요. 어제 밤 꽃님이 그 아가씨가 동쪽 숲에서 달빛 받으면서 알몸으로 뭔가를 그리고 있더라니깐. 아이고, 한밤중에 홀라당 벗고 뭔 짓이람. 오늘 밤에 몰래 한번 가볼까나. 마을 남자들의 눈빛이 일제히 반짝였고 아낙네들은 분노에 찬 눈길로 변씨 부인을 노려보았답니다. 변씨, 그런 허튼 소리 마이소. 꽃님이 아가씨가 얼마나 점잖은 처자인데. 마을 어른이 타일렀지만 변씨 부인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 아가씨 뭔가 수상하다 카이. 3년 전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부터 이상했다 아이가. 변씨 부인은 잠시 눈빛이 흔들리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내 젊었을 적에도 저런 아가씨를 본 적이 있다. 달빛 같은 피부에 그림을 그리는 나중엔 영영 사라져버렸지. 마을 여인들이 놀란 눈으로 변씨 부인을 바라보자 그녀는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꽃님이가 수상하다는 거지. 그때 우물가를 지나던 돌쇠는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꿈 이야기와 변씨 부인의 이상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날 오후 꽃님이 집에 땔감을 전해주러 간 돌쇠는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불 밑에 반쯤 숨겨진 그림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이 그림 내 꿈에서 본 그거랑 똑같은데? 그림 속에는 달빛 아래 피어나는 꽃과 그 중심에 숨겨진 작은 문양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지요. 해질녘 마을 뒷산으로 향하던 돌쇠는 달이 떠오르는 숲속에서 꽃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꿈에서보다 더 신비로웠지요. 돌쇠야, 기다렸어. 꽃님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 아가씨, 우찌 여기에. 꽃님은 평소와 달리 사투리가 옅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 그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너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너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비밀이 있어. 달빛 아래 꽃님의 눈동자에 이상한 빛이 어렸고 돌쇠는 자신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답니다. 달빛이 숲속 작은 공터를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돌쇠는 꽃님을 따라 깊은 숲으로 들어섰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요. 이런 곳에 단둘이 있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으니까요. 자, 여기다. 꽃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터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고 꽃님은 그 위에 하얀 천을 펼쳤답니다. 그리고 비단 주머니에서 붓과 먹 그리고 이상한 색의 물감들을 꺼냈지요. 돌쇠야, 오늘 밤 내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너는 내 옆에서 내 어깨를 잡아주기만 하면 된다. 네. 어깨를요? 그래, 내가 그림 그릴 때 가끔 몸에 이상한 기운이 돌거든. 떨리는 손으로 꽃님의 어깨에 손을 올린 돌쇠는 그녀의 체온이 일반 사람보다 뜨겁다는 것을 느꼈지요. 꽃님이 붓을 들자 달빛이 더욱 밝아지는 듯했습니다. 귀신이다.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돌쇠와 꽃님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뚱보 만석이 배를 움켜쥐고 웃으며 나타났지요. 껄껄, 놀랐지? 내가 니들 찾으러 온 기다. 만석이 행님, 우째서 여기에. 돌쇠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아침부터 꽃님이 얘기만 자꾸 애써서 수상해서 따라왔지. 근데 이게 뭐고? 혹시 둘이서 밤에 숲에서 거시기 할랍고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꽃님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동자가 달빛처럼 하얗게 변했지요. 꽃님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꽃님이 아가씨, 괜찮습니까? 돌쇠가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건 바로 달의 청령의식이다. 고대 문헌에 기록된. 돌쇠는 갑자기 유식해진 만석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그때였지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한밤중에 숲속에서 뭔 짓이고?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세 사람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변씨아지매. 만석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불알 같은 것들 뭐 하는 짓이고? 아가씨가 이런 데서 남자 둘이랑 뭘 하는가 했더니 내가 마을에 다 알릴 끼다. 변씨 부인이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오는데 갑자기 만석이 가슴팍에서 작은 부적을 꺼내 그녀에게 보였습니다. 변씨 부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지요. 그것은 설마? 만석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꾸 방해하면 안 된다, 카이.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순간 달빛이 갑자기 강해졌고 꽃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그림 위로 쓰러졌지요. 꽃님이 아가씨, 돌쇠가 달려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웅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야, 이것이 내게 주는 첫 번째 시험이다. 나는 옥황상제다. 그녀를 구하려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림 속에 넣어라. 만석은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흥분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마. 돌쇠 꿈에 나타났다는 옥황상제가 진짜였네. 행님, 이게 뭔 소리요? 돌쇠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 없다. 어서 가장 소중한 걸 내놔라. 만석이 급하게 재촉했습니다. 돌쇠는 당황했지만 곧 결심한 듯 품속에서 어머니가 남긴 부적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부터 어머니까지 3대째 내려온 마을의 수호 부적이었지요. 이거면 꽃님이 아가씨를 구할 수 있을까요? 돌쇠는 망설임 없이 부적을 그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간 부적이 빛나며 그림 속으로 녹아들어갔고 꽃님의 몸을 감싸던 빛이 점차 사그라들었지요. 꽃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돌쇠야? 내가 왜 이러고 있노? 갑자기 사투리가 짙어진 꽃님의 목소리에 돌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아이고, 이거 완전히 오해였네. 변씨 부인의 목소리가 놀랍도록 부드러워졌습니다. 꽃님이 아가씨, 이 밤에 감기 들기 쉬우니 어서 집에 가서 쉬는 게 어떻겠나? 돌쇠는 갑자기 친절해진 변씨 부인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는데 만석은 눈짓으로 돌쇠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지요. 그리고 잠시 후 만석과 변씨 부인은 곧 각자의 길로 돌아갔고 돌쇠와 꽃님만이 숲속에 남겨졌지요. 아가씨, 이제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레 꽃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꽃님의 몸이 달빛처럼 하얗게 빛나더니 떨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은 파랗게 변했지요.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돌쇠가 당황해서 꽃님을 부축했습니다. 돌쇠야, 내 몸이 너무 차가워진다. 꽃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달의 기운이 내 몸을 돌아가라고 부르는 것 같아. 돌쇠는 꽃님의 팔을 만져보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꽃님이 희미하게 웃으며 돌쇠의 뺨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달의 차가운 기운은 인간의 따뜻한 기운으로만 중화시킬 수 있어. 따뜻한 기운이요? 돌쇠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꽃님은 갑자기 담대해진 표정으로 돌쇠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내 안에 너희 따뜻한 기운을 넣어줘. 그렇지 않으면 나 달나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몰라. 아직은. 돌쇠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아가씨, 그게 무슨... 돌쇠야, 꽃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나직이 들렸습니다. 네 가슴에 품고 있던 내 달을 이제 만져도 된다. 그렇게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돌쇠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기운이 꽃님의 차가운 몸을 감싸며 달빛처럼 빛났지요. 꽃님의 나지막한 신음이 달이 숨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답니다. 아이고, 내 몸에서 뭐가 나오는 기야. 처음 겪는 경험에 당황한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바로 달의 시험을 통과하는 열쇠야. 꽃님의 가쁜 숨결이 돌쇠의 귓가에 닿았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꽃님의 몸은 점점 따뜻해졌고 돌쇠의 마음은 더욱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답니다. 이제 그는 꽃님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이튿날 아침 돌쇠는 어젯밤 일을 곱씹으며 만석을 찾아갔습니다. 주막 구석에서 해장국을 후루룩 들이키던 만석은 돌쇠를 보자 킬킬거리며 웃었지요. 와, 어젯밤에 꽃님이랑 뭘 했길래 얼굴이 그렇게 상기되어 있노? 진지하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행님. 돌쇠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만석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주변을 살피고 돌쇠를 좁은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네 알고 있나? 꽃님이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다. 뭐라 해? 내가 확실히 알아봤다. 꽃님이가 이 마을에 나타난 게 정확히 3년 전 보름날이었다, 아이가. 그날 밤 하늘에서 붉은 별이 떨어졌다 하는 소문이 있었지. 그리고 옛날 문헌에 보면 60년마다 달나라에서 공주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는 전설이 있다 카이. 돌쇠는 만석의 갑작스러운 폭로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행님,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소? 똑똑히 들어라. 달나라 공주는 3년 동안만 인간 세계에 머물 수 있다. 그 보름달이 뜨면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순간 변씨 부인이 창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노? 아이고, 마침 돌쇠니를 찾고 있었다. 변씨 부인은 돌쇠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청소를 핑계로 불렀지만 실은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내가 젊었을 때 꽃님이처럼 달빛 그림을 그렸다 카이. 변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한테 접근했는데 그 남자가 바로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고 변씨 부인은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에고, 다른 집 아지매가 왔네. 나중에 이야기하자. 답답한 마음에 돌쇠는 꽃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꽃님이 아가씨, 진짜로 아가씨는 누구십니까? 달의 정령입니까? 꽃님은 잠시 놀란 듯 돌쇠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달의 정령이면 니는 뭐 할 끼고? 혹시 니 호미로 내 보름달도 한번 쓰다듬어 줄 거가? 돌쇠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붉은 빛에 물들었는데 3년 만에 다시 뜬다는 붉은 달이 하늘을 장식한 것이지요. 돌쇠는 집 앞마당에서 그 신비로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빨리. 갑자기 나타난 꽃님이 돌쇠의 팔을 급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가씨, 웬일로?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내 그림을 완성해야 한다. 내 도움이 필요해. 꽃님의 눈에는 절박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만석과 변씨 부인의 말이 떠올랐지요. 잠깐만요, 아가씨. 먼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달에서 온 건가요? 꽃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없어. 지금 설명할 순 없지만 날 믿어줄래? 돌쇠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었습니다. 그녀를 따라가기 전 만석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지요. 행님, 나 오늘 밤에 꽃님이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 가슴이 자꾸 불안합니다. 만석은 술을 벌컥 들이키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쇠야, 꽃님이가 그림을 완성하면 이 마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선택은 네가 해야 된다. 근데 말이다. 만석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여자가 네 것이기를 공중부양시킨다 해도 정신 차려라. 지 꼬라지가 달나라로 돌아가기 위한 수작일 수도 있다. 만석의 말에 심란해진 돌쇠가 숲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변씨 부인이 횃불을 들고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돌쇠야, 꽃님이를 도우면 안 된다. 그녀의 그림이 완성되면 마을에 큰 재앙이 올 거라. 돌쇠가 놀라 물러서자 변씨 부인의 눈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아지매, 그 눈은 왜 그런겨? 60년 전 나도 달의 공주를 만났지? 근데 그 여자는 내 남자를 데려갔어. 이번엔 내가 막을 거야. 변씨 부인이 갑자기 횃불을 휘두르며 돌쇠를 향해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돌쇠는 놀라 몸을 피했고 변씨 부인은 미친 듯이 웃으며 그를 쫓기 시작했답니다. 횃불을 휘두르는 변씨 부인을 피해 돌쇠는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꽃님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꽃님이 아가씨. 돌쇠는 숲속 깊숙한 곳에서 달빛을 받으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꽃님을 발견했습니다. 돌쇠야, 늦었어. 시간이 없어. 꽃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달빛을 받아 반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걱정 마이소. 내가 아가씨를 지킬 거요. 돌쇠는 꽃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손은 달빛처럼 차갑고 투명했답니다. 두 사람이 서둘러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순간 모두 손들어. 내가 옥황상제 특별파견 신복이다. 그의 표정은 무척 진지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뒤뚱거렸지요. 행님, 뭔 소리요? 행님이 옥황상제 신복이라니. 돌쇠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60년마다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달의 공주를 감시하는 특별 파견 신복이다. 만석이 위험 있게 선언했지만 배를 긁적이는 모습은 여전히 코믹했지요. 그때 변씨 부인이 숨을 헐떡이며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뭔 옥황상제 신복이고 내가 진짜 옥황상제 신복이다. 아이고, 이 아지매가 완전 사기꾼이네. 만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꽃님은 냉정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돌쇠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돌쇠야, 저 여자 말 들으면 안 된다. 그 여자는 60년 전에 달나라 총각을 유혹해서 인간 세계에 붙잡아둔 요물이다. 만석이 외쳤습니다. 거짓말쟁이. 그건 네가 한 짓이제. 변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의 말싸움 속에서 꽃님의 그림에서 붉은 빛이 점점 강해졌고 돌쇠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없었답니다. 두 사람의 말싸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꽃님은 그림에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붓끝이 닿을 때마다 그림에서 붉은 빛이 퍼져나갔지요. 돌쇠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림이 붉은 달빛을 받아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는 그림 속에서는 신비로운 달세계의 풍경이 펼쳐졌답니다. 저것이 내 고향이야. 꽃님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리자 변씨 부인은 그 광경에 충격을 받은 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였어. 만석의 얼굴도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역시 전설은 사실이었구마. 그때 웅장한 목소리가 숲을 가득 채웠습니다. 돌쇠야, 이것이 내게 주는 마지막 시험이다. 나는 옥황상제다. 옥황상제님, 돌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꽃님은 달의 공주이며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너는 그녀를 이 세상에 남게 하겠느냐? 아니면 그녀의 행복을 위해 보내주겠느냐? 돌쇠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꽃님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도 같은 고통이 보였지요. 이런 60년 전 그때와 똑같은 선택이. 변씨 부인이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에서 갑자기 주름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아름답게 변하며 달빛처럼 빛났지요. 만석이 갑자기 변씨 부인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변씨 아지매는 달의 정령과 인연을 맺은 후 나이를 먹지 않는 달의 수호자가 된 거였구마. 변씨 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어찌 알고? 저도 옥황상제의 신복입니다. 60년마다 이 시험을 지켜보는 임무를 맡았지요. 만석의 목소리가 갑자기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대화에 돌쇠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지만 그림 속 달 세계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꽃님의 몸은 점점 투명해져 갔습니다. 돌쇠야, 이제 결정할 시간이야. 이 시험의 진정한 의미를 아느냐? 옥황상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돌쇠의 머릿속에서는 변씨 부인의 슬픔, 만석의 비밀, 그리고 꽃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소용돌이쳤답니다. 내가 달의 공주였어. 3년 전 인간 세계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내려왔지. 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은 딱 3년뿐이었어. 돌쇠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날 밤 둘이 나눈 뜨거운 사랑이 떠올랐지요. 그런데 어째서 내게 이런 시험을? 내가 설명하마. 만석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익살스럽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배가 들어가더니 키가 훌쩍 커졌고 다소곳했던 눈매가 날카로워졌지요. 나는 옥황상제께서 60년마다 내려보내는 달의 사자라네. 매 60년마다 달의 공주가 인간 세계에 내려오면 이를 지켜보는 임무를 맡고 있지. 행님이 진짜로요? 돌쇠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잠시 멋진 모습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다시 뚱뚱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이, 변씨는 3초밖에 안 된다 카이. 근데 일은 제대로 한다 아이가. 60년 전 나도 너처럼 달에서 온 남자를 사랑했다. 그때도 옥황상제의 시험이 있었지. 나는 그를 이 세상에 남게 하고 싶어서 모든 걸 바쳤어. 하지만 그 결과는 변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갔어. 달의 존재는 인간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없거든. 결국 내 눈앞에서 하늘로 사라져 버렸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야.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꽃님을 이 세상에 남게 한다면 그녀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꽃님도 눈물을 흘리며 돌쇠를 바라보았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완전히 투명해져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였지요. 돌쇠야,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꽃님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가볍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든 말씀해 주시오, 아가씨.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자. 내 몸에 네 전기를 완전히 불어넣어주면 어쩌면. 돌쇠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처럼 내 온기를 아가씨께 전부 드리겠심더. 이때 붉은 달빛이 더욱 강해지며 옥황상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고 싶다면 너희 둘 다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한다. 꽃님은 달로 돌아갈 권리를, 돌쇠는 꽃님에 대한 기억을 포기해야 한다. 뭐라고요? 돌쇠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다. 진정한 사랑이란 자신의 행복보다 상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니라. 옥황상제의 목소리는 엄숙했지만 어딘가 장난기가 느껴졌는데 만석은 한쪽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옥황상제의 그 영감 진짜 창의력이 딸리는 기라. 60년 전이랑 똑같은 시험이네. 변씨 부인이 만석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조용히 해. 중요한 순간이잖아. 꽃님과 돌쇠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달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할게. 인간으로 살겠어. 너와 함께 내가 닿을 수 있는 따뜻함을 알게 해줬으니까. 안 됩니다. 아가씨가 달의 공주라면 그곳이 아가씨의 자리입니다. 내 기억을 잃더라도 아가씨의 행복을 바랍니다. 꽃님의 눈에서 반짝이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지요. 이런 결말은 처음이구나. 두 사람 다 자신을 버리고 상대를 선택하다니. 옥황상제의 눈빛에는 뭔가 장난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만석과 변씨 부인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옥황상제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돌쇠가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황상제는 크게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사실 이 모든 시험은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매 60년마다 달의 공주는 인간 세계에 내려와 참된 사랑을 배우고 그 경험을 달나라에 전하는 임무를 가진다. 그때 꽃님의 몸에서 빛나던 투명함이 점차 사라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사라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니 이제 너는 선택할 수 있다. 달로 돌아가 공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인간으로 남아 돌쇠와 함께할 것인지. 돌쇠와 꽃님은 기쁨에 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만석이 갑자기 목을 가다듬었지요. 저기, 사실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만석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60년 전 변씨 아지매가 사랑했던 달나라 총각의 환생이다. 뭐라고? 이 둥글둥글한 뚱땡이가 뭐라카노? 변씨 부인이 눈을 크게 뜨고 외쳤습니다. 내가 인간으로 환생해서 아지매를 다시 만나러 온 기라. 근데 이 뚱뚱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차마 말을 못했지. 변씨 부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만석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뺨을 때렸습니다. 이 죽일 놈의 자식! 60년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왜 진작 말 안 했노? 옥황상제는 이 상황을 보며 한쪽 입꼬리를 올리고 웃으며 돌쇠와 꽃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사랑에 감동했다. 두 가지 선물을 주겠다. 첫째, 꽃님은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에 인간 세계로 내려올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둘째, 돌쇠는 꽃님이 없는 동안 그녀를 기다릴 수 있는 불멸의 사랑을 주마. 돌쇠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면 아가씨는 달로 돌아가야 합니까? 옥황상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의 공주로서의 의무가 있지. 하지만 걱정 마라.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그녀는 내게 돌아올 것이다. 꽃님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에서도 항상 너를 생각할게, 돌쇠야. 한편 만석은 여전히 변씨 부인에게 쥐어짜이고 있었습니다. 아지매, 내 마음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카이. 내 이제부터 보신탕도 끊고 살 빼서 니한테 잘 보일게. 변씨 부인은 한참을 노려보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쁜 놈 평생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거절할 내가 아니제? 만석은 기쁜 표정으로 변씨 부인의 손을 붙잡았고 옥황상제는 흐뭇한 표정으로 두 쌍의 연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밤이 남았다. 꽃님은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달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 밤을 잘 보내거라. 옥황상제의 형상이 사라지고 달빛만이 숲을 비추었고 꽃님은 돌쇠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돌쇠야, 오늘 밤만큼은 내가 온전히 네 여자가 될게. 아가씨, 내 평생 아가씨만 사랑할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수어지교처럼 물과 물고기가 떨어질 수 없듯 운명적으로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